개발하고 있는 KF-21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형을 좀 확대하고 무장을 안으로 밀어넣고 스텔스 기능을 더해야겠죠. 세대적으로 뭐 0.5세대 이상, 5세대, 6세대가 되니까 차세대 항공 엔진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 엔진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이 좀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F-35에 대안을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해.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K-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우리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소요제기를 지난해 이제 연말에 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이제 KF-21의 뒤를 잇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명이 있어요. 이제 잘 알려진 게 이제 KF-21 블록 3라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F-XX라는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나 담당 부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의 프로젝트명이 여러 가지인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향후 KF-21 블록 2에 장착하게 될 천룡 공대지 미사일. 근데 천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는 이제 천룡이란 프로젝트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2차 사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장공지2라고 많이 부르는데, 좀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공군이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소요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첫 단추가 소요 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계획을 짜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거나 이러잖아요.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소요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작년 연말에 소요제기는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1년도부터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이 연구 용역 과제를 통해서 KF-21 보라매 전투기 기반의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KF-21은 잘 보시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형은 레이더파의 반사 면적을 적게 하는 저피탐 외형을 갖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 흡수제, 이런 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연구 영역 과제 통해서 이제 한번 이 KF-21 전투기 보라매 기반의 5세대, 6세대 전투기 요거를 연구 용역을 해봤고, 또 여기에 더해서 21년도에 공군본부가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그러니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 영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나오죠.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연구 영역들을 21년도에 이미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슬슬 소요 제기를 하는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소요 제기를 했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일찍 소요 제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차기 전투기 사업, 뭐 FX 1차 사업이라든가 FX 3차 사업을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소요제기는 뭐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제 전력 구조를 보고 이때쯤 되면 전투기가 이제 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앞서서 해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이제 해외 도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요 제기를 좀 진행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왜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할까? 이게 아마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들여온 F-16 전투기하고 또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16 전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한 160여 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KF-21이 블록 1, 2에서 120대 따져보면 KF-21보다도 많죠. 한 160여 대 되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들여온 지 시간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F-16 CD 블록 32 같은 경우에는 D형,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타는 복자 모델을 한번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KF-16 정도의 성능을 갖도록 성능 개량을 한번 했고, KF-16은 현재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도 A사 레이더로 바꾸고, 또 이제 전투기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도 새 걸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제 공군이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38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KF-16 전투기 같은 경우 2038년까지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럼 2038년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슬슬 퇴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투기 개발과 검증에 한 10년 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좀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21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제 고려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KF-21을 좀 이제 외형을 확대하고, 지금 KF-21 블록 1, 2는 내부 무장창이 없습니다. 근데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 다는 무장을 안으로 밀어놓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더해야겠죠. 기본적인 외형은 이제 저피탐 설계가 돼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레이더 전파 흡수제 이런 거를 써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KF-10 같은 경우 이제 삐죽삐죽 뭐 안테나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약간 매립형으로 더 바꿔야 돼요. 그런 거를 해서 5세대 전투기 혹은 5.5세대 전투기로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요거는 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전투기가 아마 나오는 시점은 2030년 뭐 후반, 2030년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무인 복합,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기와 유인기가 팀을 이루어서 작전하는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임무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고 판단합니다. 레이더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위협 순위를 조종사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 가미되면 인공지능이 알려주겠죠. 아, 이게 가장 네가 먼저 때려야 할 목표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주겠죠. 뭐 그런 기능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30년 뭐 대나 2040년대 과연 그럼 우리의 공중전 환경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성능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기존 KF-21보다는 세대적으로 뭐 0.5세대 이상, 이제 5세대, 6세대가 되니까 앞서가는 그런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만든 KF-21은 이 전투기를 개발할 때 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공대공 미사일, 뭐 무장 이런 것들은 개발을 따로 안 했어요. 장공지 정도만 지금, 그러니까 천룡이라고 부른 걔만 좀 이제 앞서서 했죠. 근데 이렇게 개발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엔진 개발이나 무장 개발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전투기 개발하기 전에 미리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간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의 문제. 그래서 엔진하고 무장은 일부는 국내 개발로 하고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는 걸로 했죠. 이제 미티어 미사일, 그다음에 AIM-2000 유럽 나라에서 만든 공대공 무장을 들여왔고, 엔진도 잘 보시면 미국의 지휘사가 만든 F414 엔진을 채택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현재 KF-21 블록 1, 블록 2 총 다 해서 120대인데 요거는 국산 엔진 사용을 안 합니다.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항공기 엔진 개발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 이제 KF-21의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팔은 사실 이제 개발하기 전에 엔진하고 무장을 먼저 했어요. 특히 이제 엔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엔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왜 엔진 먼저 개발하느냐? 제가 이제 앞서 두 가지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전투기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도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5세대, 6세대 되려면 안에 무장창에 넣는 각종 무장의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KF-21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KF-21을 블록 3로 이제 성능 개량하는 것도 이제 스텔스 성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도료가 될지 아니면 필름 방식이 될지 그리고 안테나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뭐 무장창도 만들어야 그러면 또 무게가 늘어나요. 특히 스텔스 성능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일컬어지는 F-22도 이 스텔스의 필름 적용 과정에서 전투기 무게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워지는 현상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존 엔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차세대 항공 엔진을 만들어서 KF-XX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KF-21 블록 1, 2에 사용되는 이 미국 G사의 F4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밀파워라 그러는데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순수한 총 추력, 그러니까 순수한 엔진의 추력을 보통 이제 뭐 13,200파운드 정도 자료마다 약간 차이 있는데 뭐 14,000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용 차세대 항공 엔진은 16,000파운드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기존 엔진 대비 뭐 최소 2,000에서 3,000파운드 이상 추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F-35에 달린 F-135 엔진이 총 이 밀파워 32,000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F-35는 단발입니다. 엔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 급의 뭔가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만들려면 우리는 이제 단발로는 할 수 없지만 쌍발로라도 그 정도 추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제 차세대 항공 엔진 제가 16,000파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엔진이니까 합산해 보면 한 32,000 정도의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차세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F-21에 달린 F414 엔진은 엄밀히 얘기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4세대 전투기 엔진은 미 정부가 해외에서 면허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혈맹인 나라들은 면허 생산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5세대 전투기인 F-35를 잘 보면 거기 장착된 F-135 엔진은 지금 면허 생산 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생각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면허 생산을 해외에 안 주겠다. 미국에서만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을 이제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엔진을 해외 엔진, 특히 이제 5세대,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도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차세대 항공 엔진을 국내에서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여러 해외 나라들 가운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항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나라들은 지금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개발 못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갖고 싶지만 해외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해외 도입도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제한들도 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전투기의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5세대 이상 혹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게 되면 그런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겠죠. 특히 이제 엔진까지 우리가 다 만들게 되면 이젠 걸릴 게 없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KF-21을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라 그러면 엔진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전투기 수출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엔진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면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과 관련돼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사업적 가치가 없다. 이게 대표적인 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떨어지면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시작부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 30일에 뭐 제11회 항공우주 리더 조찬 포럼에서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 단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는 총 14년 가량이 소요될 것 같다. 2027년에 만약에 시작을 해도 그럼 계산해 보면 2041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만약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이제 뭐 기체도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맞물려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올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두산이나 항공기 엔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무인 복합 편대기 CJ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이 들어갑니다. 추력 5,500파운드의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이 들어가는데, 요건 지금 현재 한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KTF 5,500, 코리아 터보팬 5,500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00파운드급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정점이 이제 16,000파운드. 차세대 항공 엔진인데,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과연 이게 사업 타당성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만약 여기서 이제 경제성 있다로 판가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KF-XX 혹은 KF-11 블록 3를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경제성 없다로 나와버리면 힘들어지겠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반이죠, 지금은. 반반인데, 지금 이제 이 K방산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구축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제 엔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KF-21처럼 하면 계속 이제 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찌됐든 이제 KF-21의 능력을 확장하려면 중요한 건 엔진이에요. 엔진 추력이 받쳐줘야 더 뭐 내부 무장창에 더 큰 무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엔진의 추력 향상형 된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뭐 지휘사에. 그럼 우리가 해외에 그 돈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주국방 측면에서는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제가 이거를 주제를 잡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떠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힘을 실어줘야 차세대 항공 엔진의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가 좋게 나오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납세자잖아요. 근데 이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은 우리 소중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여기에 쓸 거냐 말 거냐. 사실은 경제성 평가라는 건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소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UAE 국방 차관, 그다음에 UAE의 뭐 고위급 장성, 이런 사람들 지금 KF-21을 타봤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KF-21이 한 23년도부터 이제 중동 국가라든가 이제 해외 관심국에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기사로 나온 KF-21 E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전 버전들은 몇 번 봤었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추정키로는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이 좀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지금 KF-11도 좋은데, 근데 우리는 좀 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좀 무거운 무장을 안에 좀 장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F-35에 대안을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해. 근데 지금 KF-21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동 쪽 나라들이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폴란드는 지금 F-35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소요가 한 32대 정도 되는데 그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고, 근데 이제 폴란드는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F-35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절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나토 회원국이고, 우리도 사실 이제 F-35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나라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UAE라든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제 미국으로부터 F-35를 사고 싶어 했는데 이제 UAE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드랍을 해버렸고, 사우디도 사고 싶긴 한데 이제 미국이 안 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중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F-35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미국에 요구를 해요. 중동의 다른 나라에 팔지 마라. 그리고 미국도 안 판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중동 국가를 잘 보시면 물론 미국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100%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러시아랑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F-35 팔았을 때 만약에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위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파니까 이제 우리 쪽에 약간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우리 KF-11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전투기는 F-35급은 돼야겠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KV-12를 만약에 이제 내부 무장창을 하게 되면 2,000파운드급 한 1톤 가량 되는 이제 무장을 탑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반메리 병상으로 KF-12 블록 1, 2에는 이렇게 4발이 장착이 되는데 이제 그 구역이 내부 무장창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미티어 미사일 4발 정도밖에 못 다는 거예요. 내부 무장창이. 그러니까 큰 무장을 못 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대지나 뭐 공대함 무장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에서 이제 CG로 이제 한번 이렇게도 우리가 변신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근데 형상을 바꾸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게가 늘어나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엔진이 또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이걸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라서 이게 과연 이게 또 해외에 어떻게 어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F-35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전투기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관세. 관세 때문에 지금. 그 이제 뭐 최근에 스위스도 F-35 도입을 이제 몇 년 전에 확정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관세 문제가 지금 불거져가지고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막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사실 이제 도입을 검토를 했다가 그럼 안 할래. 미국 특히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게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투기 성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 경제 문제하고 이게 좀 엮여 있는데, 반대로 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제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F-35를 사겠다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4년이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면 또 사겠다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성능 면에서는 지금 이제 F-35가 뭐 현존하는 이제 5세대 전투기 가운데는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뭐 공대공도 하고 공대지도 하고 공대함도 하고 정찰도 하고 뭐 다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F-35 계열 전투기들은 이 생산된 것만 1,000대가 넘었어요. 우리 KP-11이 지금 120대 소요인데 아직 이제 막 양산 1호기 뭐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비교해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투기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세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